얼마 전 일본이 또 로켓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들려오던 일본의 로켓 발사 실패 소식이 또 하나 늘었는데요. 그동안은 실험 과정의 시행착오라고 얼버무리며 넘길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항공우주산업 자체의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로켓 설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잇따라 로켓과 위성의 발사에 성공하면서 항공우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러다간 그나마 자랑할 만한 우주 기술마저 한국에 따라잡히겠다면서 불안해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0여 년 만에 개발된 일본의 새 대형 로켓 H3의 발사가 불발로 끝났습니다. 주 로켓은 불을 뿜었지만 보조 로켓이 점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는 17일 오전 10시 37분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발사를 시도했으나 로켓 발사대에서 하얀 연기만 치솟을 뿐 기체가 날아오르지 못했습니다. 실패 후 작사는 메인 엔진은 점화됐지만 로켓 양쪽에 붙어있는 보조 로켓이 점화되지 않은 듯하다. 상황 파악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보조 로켓은 가장 추진력이 필요한 발사 초기 단계에 사용되는 장치로 발사 0.4초 전에 점화해 1분 56초 후 고도 43km 지점에서 로켓 본체에서 분리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인 엔진이 불을 뿜으며 발사대 안쪽을 노릇노릇하게 굽고 있을 동안 합을 맞춰 점화되어 로켓을 하늘로 박차 올렸어야 하는 보조 로켓은 카운트다운이 무색하게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작사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오늘 발사는 어려울 것 같다. 아직 발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 발사 중지라고 말했는데요. 원인을 파악하는 대로 다시 발사를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H3 로켓은 현재 H2A의 후속 기종으로 작사와 미쓰비시 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NHK 방송은 일본의 대형 로켓으로는 H2 이후 30여 년 만에 신규 개발이다. 개발비는 약 2조 원이며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죠. H3는 일본 정부의 차기 주력 대형 로켓으로 추후 인공위성 발사와 우주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연간 5개 안팎의 발사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이번 실패로 인해 계획이 미뤄지게 되었는데요. H3는 이전에도 엔진에서 문제가 발생해 애초 2020년 발사를 예정했지만 2차례 연기한 끝에 이번에 다시 시도된 것이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 등 현지 언론도 발사가 지연되면 정부의 우주 전략의 재검토도 요구된다며 자국을 꼬집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로켓이 실패한 것은 근래 들어서만 벌써 4번째입니다. 2018년엔 민간 개발한 전봇대 크기의 소형 로켓이 발사 6초 만에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고 이듬해인 2019년에도 민간 개발한 소형 로켓이 발사 지점에서 9km 떨어진 위치에서 엔진이 긴급 정지해 바다에 수장되며 허망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민간 업체의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을 뿐 국가주도 사업과는 별개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소형 고체 연료 로켓 입실론 6호기가 발사 6분 만에 이상을 감지하고 자폭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작사 주도로 만들어 날린 국가주도 로켓 사업의 첫 번째 실패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H3까지 실패하자 슬슬 일본에서는 자국 우주산업의 수준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 일본은 입실론 시리즈로 타국의 위성을 대신 궤도에 올려주는 수주 사업을 벌이면서 쏠쏠한 돈과 명예를 벌어왔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실패에 내부에서도 수주 사업의 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주 사업은 언제나 실패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미 한참 옛날에 사람이 달 표면을 밟았고 달 뒤편으로 탐사선을 보내기도 했으며 태양계 밖으로까지 인류의 피조물을 날려보냈지만 여전히 궤도에 위성 하나 올리는 것조차 툭하면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늘 기술을 발전시켜서 그 첨단에 있어야만 그나마 성공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번에 일본이 로켓 발사에 실패한 이유로 여겨지는 것도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H3의 발사 실패가 치명적인 점은 발사 시퀀스 도중에 실패 판정이 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발사가 실패를 하더라도 메인 엔진에 이미 불이 붙은 상태에서 땅에서 뜨지조차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는 그다지 없습니다. 발사 타이밍에 맞춘 엔진의 순차적인 점화 정도는 그다지 제어하기 어려운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발사 시퀀스가 전자적으로 제어된다면 좀처럼 발생하지 않을 문제라서 일각에서는 일본이 아직도 냉전시대처럼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로켓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조심스레 나오는 상황. 실패 확률이 극히 높고 실패하면
대부분 폭발해서 남는 것이 없는 게 로켓을 포함한 항공우주산업이라서 로켓에 들어가는 전자기기는 기술의 수준에 비해서 매우 보수적인 것으로 유명하긴 합니다. 우주 경쟁이 한창이던 냉전시대 유인 탐사선의 경우 기술자들이 아날로그 계기의 신뢰성을 포기하지 못했던 나머지 승무원의 주거 편의성은 밥 말아먹은 듯한 비좁은 내부 공간이 악명이 높았을 정도였죠. 당시에는 내부의 모든 계기를 승무원이 직접 조작해서 기계적으로 동작했고 승무원이라기보단 생체 부품에 가까운 좁아터진 공간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계기를 조작하기 위해서 승무원들은 길쭉한 쇠막대를 가지고 탑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옛날 이야기. 유인 탐사선도 아닌 로켓인데다가 일본이 로켓 한두 번 날려본 나라도 아닌데 점화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다는 것은 현대 항공우주의 기본인 플라이 바이 와이어, 즉 전자적 신호로 제어되는 디지털 시스템조차 적용되지 않은 구식 설계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단순히 한 번도 고장난 적 없다는 이유로 불과 몇 년 전까지 관공서에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할 만큼 보수적인 사고방식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로켓 역시 얼마 전까지는 한 번도 고장난 적 없어서 이런 설계를 답습했던 것이겠지만 이 때문에 그 단 한 번의 고장에는 어찌할 도리를 모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메인 엔진 기동 후에 발사가 중지된 것은 1994년에 H2 로켓 2호기 이래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던 LE9 엔진이 최초로 의심받았지만 같은 날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작사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밝히기로는 LE9 자체는 정상적으로 기동하고 있었다는데요. H3 로켓은 발사 6.3초 전에 메인 엔진인 LE9 엔진을 기동하고 0.4초 전에 보조 엔진인 SRB3를 점화해 상승하는 순서로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LE9을 먼저 기동하는 것은 액체 엔진이라서 만약에 이상이 발견되더라도 멈출 수 있기 때문이죠. SRB3는 고체 로켓이므로 한번 점화하면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날아가 버립니다. 이번에 이상이 검출된 것은 보조 엔진이었고 그래서 로켓은 그대로 떠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메인 엔진은 로켓의 안전 시스템으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했다고 말할 수는 있었습니다. 시퀀싱이 중단된 후 LE9 엔진은 신속하게 연소를 종료했고 기체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됐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메인 엔진의 열폭풍을 받아내야 했던 발사대 쪽은 복구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하죠. 이번에 SRB3 엔진이 점화하지 않았던 이유로 지목된 것은 일단 하부에 탑재되는 제어기기의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기의 로그를 해석하는 것으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하지만 발사대가 망가져버렸고 어떠한 원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책에 얼마만큼의 시일이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재개 일정을 잡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작사에서는 결코 발사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발사를 중지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기자회견에서 발사 실패의 원인을 물어본 기자를 비국민으로 낙인 찍고 조리돌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그래도 너무 추한 정신승리라서 일본 내부에서도 무리수를 둔다고 욕을 먹고 있죠. 과거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전술회의를 하던 중에 어떻게 하더라도 항공모함 아카기가 격침된다는 결과가 나오자 옆에서 보던 장군이 억지로 우겨서 항모를 부활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카기는 어림도 없이 단 한 방의 폭탄에 명중당해 그대로 가라앉았는데요. 지금도 일본인 특유의 현실 부정과 정신승리를 잘 나타내는 사건으로 비웃음을 사고 있는 일화입니다. 이번에도 마치 발사 중지라고 일단 우겨놓으면 실패가 아니게 된다는 듯이 M1 사람까지 조리돌림해가면서 자기 체면을 걸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일본입니다. 이러니 오히려 언론 측이 나서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닥달을 하고 나섰습니다. 옆나라 한국만 해도 작년에는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고 올해는 고체 연료 발사체와 달 탐사선 다누리호를 성공시키면서 무시무시한 속도로 항공우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국책 사업이라면서 정신승리나 하며 답보 상태로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이제는 북한마저도 머리 위를 넘기는 탄도미사일을 날려대는 와중에 자기들은 자꾸 로켓 발사에 실패하니 일본은 언제 뒤처질까? 불안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세기의 우주 경쟁이나 오늘날의 반도체 경쟁에 비춰보면 잘 알 수 있듯이 한국처럼 언제나 최첨단을 달리는 자만이 마지막에는 승자가 되는 것이 기술의 세계입니다. 일본이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결코 닿을 수 없는 경지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